우리는 늘 애쓰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죠. 하루라도 게으르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휴식조차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세상이 그런 걸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는 돌아보라고. 그저 앞으로 달리는 것만이 삶의 해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고 삽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회사에 다니는 지연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야근이 많지만 출근은 더 일찍 합니다. 팀장이 보는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 하죠. 그래야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번아웃이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 왔을까? 우리는 모두 지연 씨와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계속 애씁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 하지만 그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요? 누구를 위해 이토록 달리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SNS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합니다. 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급해지고 작아지는 마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가슴 깊은 곳엔 늘 텅 빈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말을 기억해 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공부를 더하지 않아도 운동을 더하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내가 가진 걸 초라하게 여기고 그러다 자꾸 욕망이 생겨나며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애쓰는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애쓰는 삶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도록 충분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애씀은 분명 당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당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해라고. 태어남부터 늙고 병들고 끝내 죽는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붙잡고 있는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몸매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 보였죠. 하지만 밤마다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삶은 때때로 잘하려고 할수록 더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걸 잘하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하죠. 그럴 땐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도, 기대도, 심지어는 희망도 가끔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노력하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항상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조금은 친절해야 하니까요. 어느 작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안아주세요. 그 말은 마치 우리 마음을 향한 기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애씁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더 나은 자식이 되려고, 더 나은 직장인이 되려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못해도 되는 사람, 넘어져도 되는 사람, 울어도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통은 줄이지 못해도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어떤 성과가 없어도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당신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 덜 아프게, 마음은 조금 덜 무겁게,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걸 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하루를 마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바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삐걱대기도 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고. 욕망을 쫓을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끝없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회사원 진우 씨는 항상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업무도 빠르게 처리하며 상사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칭찬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이 진우 씨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하려 했고 더 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병가를 내고 한동안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진우 씨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애써야만 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그토록 달려왔던 걸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정받아도 또 갈망하게 되고 성취해도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충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곳에 올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행복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잘 먹었다면, 오늘 크게 울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한 하루입니다. 애쓰는 삶은 나를 향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잃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안의 고통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힘들다는 말에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실수한 친구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등을 두드려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며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토록 냉정할까요? 왜 자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고. 누군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 이를 보면 나도 슬퍼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이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그래, 나도 잘했어라고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실패한 하루에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한 날에도 나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친절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 말처럼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랑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한숨 쉬며 살아낸 당신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주세요. 그 작은 연습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자신을 아껴야 세상도 덜 아프고 사람도 덜 두렵고 삶이 덜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나에게 미소 짓는 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결국 비워내는 일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킬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용기가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노교수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많이 가지는 게 목표였고,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는 게 지혜가 되었다고. 집도 작아지고 인맥도 줄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했습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느냐가 남습니다. 높은 지위도 많은 돈도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그건 오래도록 남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와 걷는 아빠, 하루를 마치고 혼자 앉은 노인, 지하철에서 조용히 음악 듣는 청년. 그들의 하루도 화려하지 않지만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삶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겐 그 하루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 당신은 정말 잘한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멈춰 있어도 당신의 속도는 당신에게 딱 맞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는 걸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감싸줄 겁니다.